서점의 재테크 코너에 진열된 서적들을 둘러보면서 과연 어떤 책을 사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재테크에 관한 책들은 참으로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책들은 눈에 띄는 표지 디자인에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절대로 틀리지 않는 6가지 법칙처럼 귀에 쏠깃한 제목을 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A Zebra in Lion Country가 이런 책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선 이 책은 틀릴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결코 쉬운 일이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가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뮤추얼 펀드 업계라는 전쟁터에서 직접 겪은 체험담이다. 물론 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 높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나 역시 꽤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이 책에서는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되짚어 볼 것이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도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상당히 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재테크에 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기껏해야 한 페이지 분량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아이디어 한두 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이리저리 늘려놓은 뒤 24.95달러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에이콘 펀드 투자자들에게 100차례 이상 분기 보고서를 써서 보냈고 매 분기 보고서를 쓸 때마다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나의 이 같은 아이디어를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책은 무척 재미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썼다.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지만 유머는 언제나 변함없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가치와 성장성을 겸비한 소형주 발굴법을 담고 있는 책. A Zebra in Lion Country. 랄프 웬저 지음, 박정태 옮김. 출판사는 굿모닝 북스. 이 책을 쓴 랄프 웬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소형주 투자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MIT에서 산업경영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61년 투자업계에 뛰어든 웬저는 작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 장기간 꾸준히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엇이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가? 은퇴하는 시점에 한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채권이나 우표 수집보다는 주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좋은 충고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랄프 윈저라는 사람한테 답을 구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귓전에 울리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대중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직업적인 펀드 매니저의 80% 정도가 기껏 시장 평균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보잘것없는 성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서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차라리 주식시장 전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둔 것보다도 못한 수익을 거두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액티브 펀드 5개 가운데 4개의 수익률을 앞선다는 게 주식시장의 정설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운영하는 에이콘 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앞서는 상위 20%의 액티브 펀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기뻐할 만하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1998년 상반기까지는 그렇다. 처음부터 내가 줄곧 펀드 매니저를 맡아왔던 에이콘 펀드는 1970년 출범 이후 1998년 6월까지 연평균 17.2%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 기간 중 스탠더드 앤 푸어 500 지수는 연평균 14.4% 올랐다. 에이콘 펀드 투자자들이 올린 수익률과 S&P 500 지수 상승률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25년간이 넘는 기간을 감안하면 투자 성과는 상당히 큰 격차가 벌어진다. 내가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운이 좋았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운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5년이나 10년이라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25년이 넘는다면 말이 달라진다. 이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를 기록한 시스템이라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은 에이콘 펀드를 시작할 때부터 올바른 것이었다. 이런 투자 철학이 있었기에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이겨낼 수 있었다. 서두부터 다소 내 자랑을 늘어놓은 것처럼 비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방법론과 철학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어쩌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나는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주가에 비해 기업의 가치가 훨씬 높은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누구나 나와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접하고 내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에 눈을 돌려보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는 나에게도 좋다. 주식시장에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꽤 많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창의성, 꾸준한 노력만 갖고 이를 실천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든 성공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당신이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든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며 당신이 거둘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궁극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 책에서 투자할 주식을 어떻게 고르며 투자한 주식은 언제 매도할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직접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간접 투자자라 해도 자신의 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하나의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펀드 매니저의 속마음은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이콘 펀드가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또 나의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매우 쉽다. 수식이나 등식을 표현하는 어려운 그리스 문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지도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의 원칙이지 잡다한 투자 용어가 아니다. 큰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서 다룰 주제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성장주와 가치주 혹은 성장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 가운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성장주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때그때 사고파는 방향성 없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서 당신이 투자한 주식 혹은 펀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외 주식 투자는 그저 한때의 유행일 뿐인가?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혹은 펀드에 투자한 돈을 모두 환매한 뒤 한동안 주식시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주식시장이 이유 없이 급락할 때 인내심을 가질 수 있고 모두가 긴급 뉴스에 허둥댈 때 초연한 자세를 지킬 수 있는 투자 철학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원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에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다. 내가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해한다면 무엇이 주식시장을 이끌며 무엇이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투자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책이든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1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의 목표는 꾸준한 부의 축적이어야 한다. 복권은 바보들이나 하는 게임이다.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나 역시 여기저기서 들어봤지만 솔직히 신뢰하지는 않는다. 오늘 당장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주가가 치솟는 종목들 대부분이 5년 안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싸늘한 종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년 시장 평균 수익률 14.4%가 아니라 17.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자나라의 얼룩말.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나 같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얼룩말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둘 다 아주 특별한 하지만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고 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 하고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먹으려 한다. 두 번째로 둘 다 리스크를 싫어한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잘못하면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얼룩말은 사자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둘 다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이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얼룩말 가운데 하나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얼룩말 무리 속에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최상의 자리는 무리의 맨 바깥쪽이다.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리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으면 남들이 반쯤 먹다만 풀이나 말가국에 짓이겨진 풀을 뜯어먹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얼룩말이라면 과감히 무리의 맨 바깥쪽에 나가 신선한 풀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보면 사자가 달려들 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리의 맨 바깥쪽에서 신선한 풀을 배불리 먹던 얼룩말은 이럴 때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반면 무리의 중간쯤에서 제대로 풀도 뜯어먹지 못했던 얼룩말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다. 은행의 투자 신탁부서나 보험회사 혹은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절대 맨 바깥쪽에서 신선한 풀을 배불리 먹는 얼룩말이 될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적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언제든 무리의 중간쯤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식만 사들이면 결코 질책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을 매수했다가 예상과 달리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해당 펀드 매니저는 숱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장기 투자자로서 이런 중간쯤에 자리 잡은 얼룩말 철학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소개한 이야기는 오래전 A권 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실었던 글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직업적인 투자자나 메인스트리트의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리의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게 나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때를 지어 움직이는 무리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자 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투자자라면 아마도 이 책을 집어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유행에서 소외된 주식을 매수하고 가장 인기가 높은 주식을 매각하라는 말은 가치 투자의 또 다른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물론 이것도 잘 해야만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지 작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아예 외면해 버리는 주식이 있다. 진정한 가치주는 이런 데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들과 차별되는 걸출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역발상의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하기는 쉬워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무리의 한가운데서 움직이다가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안쪽의 얼룩말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걸출한 성과로 남들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무리의 바깥쪽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사자가 주위를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서문 그리고 앞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